엔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영작 박사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신문을 보면은 통일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그 포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쓰신 글과 관련해서 한번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쭈어봤습니다. 네.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근데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그런 데서 작년에 한 조사가 있어서 이제 그걸 봤더니 통일을 반대하는 게 2007년 이후로는 이대로가 좋다. 통일보다는. 그게 이제 지금 대다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20, 30대에서도 통일에 대한 열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통일을 해야 되면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제 가장 두 가지가 중요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같은 민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을 한다는 건 완전히 넌센스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다. 예를 들어서 1948년 유엔 결의에 의해서 남북 선거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 그럼 평화 통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평화 통일이 됐는데. 네, 그리고 그때도 북한 의석 100석은 남겨놓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그걸 원치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싶어 하니까. 네.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려면은 무력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이 월남 같은 데도 보면요. 노스 베트남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우스 베트남은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라가 거의 뭐 분열된 상태 중 그래도 굴러가요. 근데 그거는 북월남에 의해서 통일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굴복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노스 베트남이 사우스 베트남을 지배를 할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948년에 인구가 북한이 더 많았다.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반대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은 1000만, 남한이 2000만이었다고요. 네. 지금은 여기가 우리가 5000만, 거의 2500만이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면은 우리가 모든 걸 갖게 돼 있어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동독이 서독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죠. 그렇죠. 네, 그 통일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모든 메르켈이 뭐 동독 출신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교를 위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그렇죠. 인사죠. 네, 그러니까 역시 정치 권력이나 모든 권력은 지금 서독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 권력까지도 다 모든 권력을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옛 동독 출신들이 이제 그것에 불만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먹으려면 군사적으로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렇게 시도했고 김정일이가 그걸 원했고 김정은이가 원하는 건 무력 통일이에요. 무력으로 해서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정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통일을 평화를 위해서 된다? 그는 북한의 유훈 자체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먹기 전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허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우리가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온다. 통일이 되면은 전쟁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전쟁을 한다고요. 전쟁이 있어야지 북한이,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야만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통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수레가 말을 끌어라.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놔야 돼요. 모든 정치 권력을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정치 권력이 없다는 건 경제 관련된 거,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북한이 갖겠다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을 다 북한이 그렇죠. 갖게 되는 남한은 이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또 국민들이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평화가 온다. 그래서 통일하자. 근데 단지 북한식 통일이다. 북한식 통일은 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없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평화 통일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자는 건 허구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를 통일을 할 때 평화 통일이 아니잖아요. 무력 통일이죠. 무력 통일이죠. 그것도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중국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와 같이 우리가 더 큰데 큰 나라를 먹으려면은 무력으로 하고 무력으로 압도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먹는 거고 거기다가 무력 통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하건 어쨌건 간에 전쟁을 거쳐야 되고 수많은 남한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구려 성씨 중에요. 지금 제일 큰 나라였잖아요. 한반도에서. 영토가 제일 넓었죠. 제일 큰, 인구도 제일 많고 네.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고구려 고주몽의 후손이 누가 있죠? 지금 고주몽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혈통이 이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있기야 있겠지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네. 뭐 강원도에 무슨 횡성고시인가 무슨 고시가 네. 있어요. 근데 그건 희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의 후손 다 말살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신라는 뭐 지금 다 신라 뭐 김씨, 뭐 이씨, 박씨, 뭐 다 네, 김이박최. 네, 뭐 다 그게 다 신라에서 신라가 가장 작은 나라였고, 그러면 그 당시에 1000년 전에 통일했을 때 고구려 사람들은 다 희생당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그런 식으로 통일하면 남한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논센스고 우리가 그 말에 속은 거예요. 평화통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평화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기 그 전부터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노태우 정권 때부터인데 뭔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모든 정권을 통해서 평화통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다. 김영삼 대통령만 해도 민족을 앞세우면 네. 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네. 그럼 이제 그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보세요. 그런 논센스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장 그 좋은 사례로 생각하는 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라고요. 팔레스타인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 이삭이라고요. 근데 둘이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잖아요. 그게 벌써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역사를 통해서 항상 적으로 살았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랍과 이스라엘은 같은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랑 같은 조상을 가지고 분명하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안 되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한 말을 않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면요, 한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군은 당군 신화가 있고 박역것은 박역것의 신화가 있고 네. 신라는 신라대로 신화가 있고 두 개 다른 족속이라는 것은 거기서 분명한 거예요. 건국 신화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민족이에요? 같은 땅덩어리에 사니 우리가 공통된 거는 같은 땅덩어리에 산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해김 씨는 김해허 씨의 후손 아니에요. 왕비가 네. 인도 공주 네, 아니에요. 허왕비. 네, 허왕비. 그 다음에 내가 전주희 씨지만 전주희 씨는 전주희 씨의 일대가 이환이라는 분인데 그분 이환의 이 우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네. 사실은 대부분 다 누구로부터 이
됐는데 그 사람 누구 자손 이런 게 나오는데 일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태종의 후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태종 통일신라 당시에 전주에서 정착을 해서 전주이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인도, 한쪽은 중국. 어떻게 이게 단일 민족의 저는 인동장 씨지만 덕수장 씨는 아예 아라비아계 귀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슨 정씨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란 정씨, 그 정씨도 아라비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 장사꾼들이 이제 저쪽 전라남도 여수순천에 네. 정착을 하면서 생긴 정씨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매부리코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단일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그것도 논센스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허구예요. 허구는 좌파들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건 아니건 가장 중요한 거는 신라 백제 고구려로 삼국이 있을 때는 중국이 고구려를 못 이겼다고요. 그렇죠. 네, 한 번도 네. 못 이겼어요. 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오히려 수양제가 수양제 들어왔다가 그렇죠. 참패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두 번인가 세 번 네. 그랬죠. 당도 그랬어요. 두 번인가 세 번 왔다가 이세민이가 쫓겨나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활에 맞아서 어떻게 됐다든가 뭐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고구려를 못 이겼고 또 반면에 신라 백제는 일본의 해적도 있긴 했었겠죠. 그건 가난한 나라니까 당시에. 그러나 상당히 조화롭게 살았다고요. 그 왜구로 인한 고통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우리가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삼국 통일 되면서부터 우리는 실질적으로 당의 식민지가 당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당의 속국이 되면서 우리는 일본과는 굉장히 관계가 나빠졌죠. 그러니까 고려, 조선의 역사는 왜구의 역사와 중국에 의한 속국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국 아니에요. 우리 군대가 10,000명이 안 됐어요. 1년에 우리가 미소녀를 1년에 몇만 명씩 공여를 바쳤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소년들은 가가지고 다 내시가 돼가지고 궁중에서 일하고 이제 처녀들은 소녀들이 가가지고 걔네들은 다 궁녀나 남의 첩 노릇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걸 환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환향녀. 네, 환양년이라고 하죠. 홍은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홍은동은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 여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은혜로 네 여기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라. 그래서 홍은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목욕을 하면은 네, 또 그 세검정이, 네. 거기가 이제 홍은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신라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은 비극의 역사예요. 속국의 역사예요. 우리 역사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중국에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중국 결정을 따라야 되고 뭐 우리가 해외 내보내는 외교관도 내보낼 수가 없었고 완전히 중국 속국이었잖아요. 1000년 이상을 갖다가.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가 그렇죠. 네. 고려도 실질적으로 맨날 그 작은 나라가 돼가지고 그냥 맨날 중국에 시달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도 조선 화령 이제 두 네. 개를 보냈는데 화령이라는 게 사실 만주 지역을 뜻하는 네. 거라 네. 중국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조선으로 뭐 낙점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최종 결정은 중국이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왕도 그렇죠. 왕이 즉위하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1200년을 거의 1200년을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보세요. 군대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일본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15만 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륙한 네, 군인만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 온 네. 군인이. 그리고 조선 말기에 우리가 이모병란이 났을 때, 이모군란. 이모군란이 났을 때 우리 군대가 10,000명이 안 됐대요. 9천 몇백 명 정도 됐대요. 네, 그리고 뭐 학자에 따라 견해는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군인다운 군인은 800명 남짓이다라는 충격적인 네, 얘기를 네. 하는 분도 그런데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중국이 우리를 다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하다못해 동학난이 났을 때도 우리 힘으로 동학난을 막을 능력이 없었잖아요. 밀란을. 그러니 우리나라는 완전히 중국에 속국돼서 중국만 바라보고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군대가 30만 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히 그냥 잡혀먹힐 그럴 나라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모든 나라에서 다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됐다가 아무튼 뭐 2차 대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남북이 분단이 됐다고요. 네. 남북이 분단이 됐는데 뭐 그리고 이제 6.25라는 김일성이가 남한을 다 먹으려고 쳐들어왔다가 이제 결국 유엔군에 의해서 밀려나고 미군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남 호남 아니에요. 호남 영남으로 갈라졌잖아요. 뭐라고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한 나라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지 이게 어떻게 한 나라예요. 이 지역 감정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역 감정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 신삼국 시대가 된 거예요. 신삼국 시대가 돼서 북한이 있고 남한은 신라와 백제 아니면 호남과 영남으로 갈라져 있다고요. 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삼국이에요. 신삼국이니까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북한도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신삼국 시대에서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또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라가 1200년 전에 통일을 했지만 다시 옛날 신삼국으로 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남한은 굉장히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일종의 건전한 긴장감을 생산한다고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나는 그래서 중국은 절대 항상 한국을 자기네들 소국 식민지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네.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네, 얘기를 네, 했죠. 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공식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가서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대국몽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얘기한 건 다시 중국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 그거는 이제 그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북한을 우습게 보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우습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한은 우습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또 남한을 우습게 보질 못하잖아요. 북한은 찌질이 가난하죠. 남한은 지금 뭐 일본보다 못 살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스포서블 인컴은 한국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잘 살게 된 거는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남북 분열이 됐고 남북 분단이 돼서 북쪽엔 북한이 있고 남쪽엔 남한이 있고 남한에는 다시 옛날 신라와 백제 비슷하게 호남 영남이 갈라져서 갈등 관계를 갈등이라는 게 결국 지나고 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갈등이 있은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 경쟁력이 생기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걸 우리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나 지금 현재 벌어진 시각을 보나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 시절이나 또 지금 현재 삼국 시절 이걸 봤을 때 우리가 1200년 전으로 돌아갔구나 정치 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럼 우리는 영원히 고향을 못 가는 거냐 이제 이북에서 이제 실향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놓는 순간 조금이라도 개방하는 순간 북한은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독이 붕괴되듯이 북한이 붕괴되기는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지금 뭐라고 해도 경제 대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돌봐주고 있는 한에는 미니멈으로라도 그냥 간신히 먹고 살게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망가지지 않죠. 옛날에 동독이 망가질 때 그 당시에 동독에 구소련군이 30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그냥 berlin월이 가라앉으면 다 부서지면서 그냥 그 사람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요. 어쩌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히려 서독 정부에다가 그 철군 비용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다 받아갔죠. 철수 비용 서독 네. 정부가 다 네. 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돼서 거기에 남한이 들어오면 그건 바로 미국과 대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이 원하겠느냐, 미국과 접경하는 거를 원하겠느냐, 원하지 않아요. 중국이. 네. 또 미국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경이 단 데가 없잖아요. 미국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필요하죠. 네,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은 70년 동안 북한 노동당의 말하자면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냐?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70몇 년을 그런 정권 아래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말하자면 혼돈이라는 건 말도 못할 거예요. 이 독일 같은 데도 그랬거든요. 동독도 통일이 됐을 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 통일됐단 말이에요. 준비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어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통일이 되면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대량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것도 허구죠. 허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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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도 허구죠. 그런가 하면은 양질의 노동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항상 어떤 순간에 자기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프로토콜과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더라도 그래도 또 어느 디테일에 가면 사람의 판단력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하고 살 필요를 느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회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극도로 간단하고 원시적인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사회에 노출됐을 때 과연 그 2,500만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 적응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적응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정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탈북해온 탈북민들도 남한에 오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었으니까 걔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나가고 남한에서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갑자기 그냥 통일이 됐다고 그래봐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의 노동이라는 거는 남이 시켜서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다는 거, 그거는 나도 옛날에 DJ가 그런 얘기할 때 저거 참 그럴 듯하다고 나도 믿었는데 이제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허구다. 개성공단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봐도 북한에서는 노동이라는 거를 시간 때우는 걸로 생각하지 뭐 이걸로 뭐를 해보겠다. 네. 이게 재밌는 거다. 네. 이런 그런 인식은, 인식이 없죠. 노동 네. 윤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뭐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갖춰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때까지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70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북한 공산당의 노동당의 노예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판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때 노예 근성이라는 건 뭐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라고. 근데 뭐 딴 게 노예 근성이 아니죠.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없죠. 매우 드물다. 드물지도 않고 없죠. 그런 건 북한이 조금이라도 놓는 순간 세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 중국 보세요. 중국 지금 그 코로나에서 조금 노니까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꽉 잡고 있었는데 그게 힘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힘이 빠지니까 점점점 이 모래가 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중국은 푸틴이 아니고 시진핑. 시진핑이 망하겠죠. 시간 문제예요.